이거 봐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추정의 대상이 일단은 첫 번째 모집단이 있었어요. 모집단은 양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직접 다 조사할 수는 없었고 표본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도 모평균행과 모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모분산은 추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우리가 n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자, 샘플링을 한 다음에 표본 집단을 만듭니다. 자, 그럼 이 표본 집단에는 총 n개의 자료가 있을 거고, 그게 x1부터 이렇게 두두두두해서 xn까지 있을 거야. 자,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실제 상황이라고. 그럼 내가 현재 직접 조사하는 집단은, 내가 직접 조사하는 집단은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 집단의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이 표본 집단을 표본을 다 더해서 그대로 n방하면 얘가 표본 평균 x바가 되는데 이게 계산된 값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나한테 자, 그러한 모집단에서 100개의 자료를 1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평균 값이 뭐 예를 들어서 24이고 표준 편차가 3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자, 이 지문은 현재 이 두 개의 평균 중에 당연히 어떤 평균이 될 수밖에 없다? 표본 평균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표본 평균 24를 보고 나서 적절한 모평균을 추정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 만들어진 표준 편차 또한 모 표준 편차가 아니라 원래는 여기 있는 표본의 표준 편차 라지 S가 나온 거였습니다. 그쵸? 근데 이 라지 S 제곱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얘를 n-1로 나누면서 이렇게 n-1로 나누게 되면서 이 값을 n-1로 나누는 이유는 이 표본분산이랑 모분산 사이의 차이를 줄여 모분산을 표본분산으로 근사시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S가 3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얘는 라지 S가 표본의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거고, 얘를 우리가 시그마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생각일 뿐이었던 거야. 그치? 이걸 보고 나서 얘라고 오해하면 당연히 안 된다는 사실인 거. 그래서 얘는 대체된 수치가 3의 제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1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신뢰도, 뭐 예를 들어 95%에 대해서 자, 신뢰 구간 길이를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추정하시오.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자, 요거 하면서 쌤은 뭐 역표준하고 어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자, 예전에 허용 오차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부드럽게 이어졌다면 지금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가 약간 중간에 다리가 끊긴 느낌이야. 그래서 쌤이 그 다리를 한번 짧게 이어주고 가볼게요. 자, 생각해보자. 사실 여기 구한 표본 평균이랑 실제 모평균 사이에는 차이가 있겠다. 그치? 그 차이를 우리는 허용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그 허용 오차의 범위를 내가 이 모평균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 오차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뭐 구간 길이가 한 1 정도만 되는 걸로 오차를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허용 오차가 이렇게 1 이하의 확률 자체가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건데 하고 보니까 현재 이 x바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이 n이라는 값은 사실 모평균이기도 하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또 24라고 하는 애들이 있네? 맞지 않냐? 아니지? 기억나니? 집단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었죠? 우리가 여기서 추출을 이제 n개씩 계속 하게 되면 여러 개의 x바가 생길 수 있었고, 그치? 그럼 이 x바를 가지고 만들어낸 확률 분포가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세 번째 집단이었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표본 집단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을 모아서 3번 집단이 만들어졌던 거. 그럼 2번은 3번의 하나의 특수한 케이스일 뿐인 거다. 그치? 그래서 이 3번 집단에서 즉 확률 변수를 x바로 가지는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랑 같았던 거고,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표본 개수분의 모분산 됐던 거고 이런 식으로요. 그치? 그럼 얘는 이제 확률 변수가 x, y 형태의 어떤 이 범위에서의 특정 확률을 계산한다는 느낌인데 그럼 요거 분모에 시그마에 뭐만 있으면 x 바만 있으면 이 확률이 표현되겠다. 그치? 얘는 절대값 z가 될 거고 그대로 시그마 x가 보면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을 어떤 확률이 제시가 될 거야. 그 확률은 여기 있는 이 시그마 x와 같은 것들이 계산이 되어 있으면 툭 하고 튀어나올 것 아니야. 그치? 그럼 그 확률이 예를 들어서 뭐 한 0.54 정도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보자.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1 이하의 확률이 몇 %다? 54%다 라고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변수 m에 대해서 구간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얘를 변수 m에 대해서 이 부등식의 범위를 n값의 범위를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바꿔버리면 자, 이 말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아, 모평균이 이런 구간 내에 있을 확률이 몇 %다? 54%다. 100번 중에서 54번 정도는 실제로 모평균이 이 공간에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 확률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신뢰도라고 부를 뿐입니다. 알아보겠어?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원래는 이 허용 오차에 대한 얘기로부터 추정이 시작이 되는 거였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얘를 통계를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얘는 모분산으로 근사시켜서 사용하는 거고 자 이제 이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추정하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지. 아 내가 여기 있는 표본 평균이 어쨌든 24 정도가 나왔어. 그럼 이제 원래 하던 얘기를 조금 해보자. 그럼 나는 어떤 사람 A는 아 나의 실제 모평균은 한 20에서 28 정도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자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실제 모평균은 자 0에서부터 48 사이에 있을 거야. 자 누구 말의 정확도가 높죠? 아, 정확도라고 하면 좀 애매하구나. 누구 말의 신뢰도가 말하기 어렵네. B. 그렇지. 누구의 추측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당연히 B가 높다, 그렇지? 얘의 추측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얘 말이 더 믿을만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당연히 얘는 그럼 신뢰도가 더 높은 신뢰 구간을 설정을 한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추정은 아니었죠. 오차가 너무 어떻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적절한 뭘 정했다? 범위를 정했다. 신뢰도도 정하고 허용 오차도 정한 거야. 그래서 대부분 많이 쓰는 게 그 신뢰도가 95%나 96%, 8%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그래서 신뢰 구간 n의 범위는 어떻게 찾을 건데 라는 건데 자, 이런 느낌이야. 일전에는 우리가 P에 어떤 확률 변수 X바가 가지는 범위를 계산했었다면 즉 P의 지금까지는 뭐 X바가 어떤 구간 사이에 있을 이런 확률을 물어보면서 얘의 계산을 우리가 물어봤었으면 이제 얘가 반대 가정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신뢰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모평균이랑 사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확률을 제시해놓고 나서 여기 구간을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지금 신뢰도 95%에서 신뢰 구간을 추정하라는 말은 아 나의 어떤 n값이 이러한 범위에 있을 확률이 0.95가 되는 사실을 찾으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확률이 제시된 분포표는 표준 정규 분포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절대값 z가 특정 상수 k 이상이나 이하의 확률이 0.95인 여기 무슨 상수라고 하고 있었냐면 신뢰 상수부터 찾아서 모든 내용이 시작된다 라고 교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되었음.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z라는 확률 변수 안에서 결국 누구를 찾아내야 되냐면 m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 m은 그냥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얘기해보면 자, 결국에는 모든 추정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허용 오차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이 z는 확률 변수 x바가 표준화된 문자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럼 z라는 변수는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시그마 x바 분의 x바 마이너스 m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그대로
이 m이 결국 1개 x바죠. 잘못 적었네. 그치? 자, 이 부등식 결국 문자 m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실내 구간이라고 하고 그 구간을 이제 우리가 지금 특징을 이제 기억하고 외워서 쭉쭉 정리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를 마저 하면 자, 이 z 대신에 여기 시그마 x바분의 x바 마이너스 1 들어간 거 쭉 정리해야 돼요. 자, 요 부등식을 지금 재빨리 m의 구간으로 얼른 바꿔보십시오. 내가 하면 또 까먹어. 무슨 표준화라고? 그냥 요 표준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그마 x바는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고 우변으로 넘기고 자, m에 대해서 정리할 거라서 부호 바꾸면 되는 절대값 m 마이너스 x바가 그러니까 k 시그마 x바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럼 m 마이너스 x바가 그대로 마이너스 k 시그마 x바부터 플러스 k 시그마 x바일 것까지인데 거기에다가 x바까지 더하면 되기 때문에 m 값의 범위는 자, 뭘 기준으로 대칭성 있게? 그치, x바를 기준으로 대칭성 있게 마이너스 k 시그마 x바만큼이랑 플러스 k 시그마 x바만큼 떨어져 있는 구간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실내 뭐라고 부르고 구간이라고 부르고 자, 매번 이 과정을 그러면 하기가 매우 번거로우니 대부분 뭐한다? 생략한다. 그러니까 이 식의 구조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첫 번째 여기서 보이는 구조는 특징은 x바에 대한 무슨 성? 대칭성. 그럼 얘들이 이제 그거는 하거든? 허용 오차에 대한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 허용 오차라는 게 결국엔 이 구간의 폭을 결정짓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실내 구간의 길이 너와 너의 차이니까 그치? 몇 K에? 2K에 시그마 X 바가 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 그럼 결국에는 이 구간 길이를 자 여기는 K라는 것과 시그마 X바가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럼 구간의 길이가 어떤 변인에 따라서 변화하는지도 관찰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해석할 때는 출발지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 95%라는 신뢰도를 만드는 먼저 이 구간의 경우에 상수를 찾아야 되고 얘를 우리끼리 그냥 신뢰 상수라고 하기로 얘기를 했었다. 그렇지? 그럼 신뢰 상수 있으면 여기 톡톡 튀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바라는 표본 평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표본 평균은 분명히 문제에서 이런 조사된 자료일 거고요. 그럼 여기는 시그마 x바를 찾아야 되는데 시그마 x바는 이 x바의 분포 안에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시그마 x바라는 것은 자, 루트 n분의 자, 그대로 시그마 x가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목표준 편차는 조사를 해도 나오고 아니면 문제에서 그냥 제시할 수도 있어. 추정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이 시그마는 주어진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변인 하나는 표본의 크기가 되겠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을 보고 나서 이 실내 구간을 추정할 때 자 필요한 자료가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이 x바 표본 평균 필요하고요. 그럼 마이너스 k 곱하기 여기에 실내 상수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실내 상수는 결국에는 신뢰도와 관련 있는 상수죠. 신뢰도 결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x바 하면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니까 여기 표준 편차나 표본의 크기만 정해진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 구조 이제 기억하고 한번 연습을 합니다. 자 구성 요소 이제 지우고 이렇게 가보자. 자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지? 양산 양산시에 소속된 고등학생들의 평균 학습 시간이 지금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이때 여기 있는 100명의 학생을
이미 추출하여서 조사한 평균값이 조사한 학습 시간의 평균이 10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자, 2시간일 때 이때 신뢰도 95%에 대한 모평균 n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시고 자, 단 P의 절대값 Z가 1.96 이하의 확률이 0.95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얘기야. 간단하게 하나 해주시고 G는 추정할 때 없었나? 통계할 때? 있었어요. 있었어? 처음 볼 때 없어. 처음 별 때 없었지. 처음 하는 거지. 그렇구나. 그래. 그냥 알았어. 이따 와서 정신에서 안 했어. 안 했어. 여기 와서는 안 했지. 여기 와서는 너네 통계 진도 끝나고 났어. 아니 쓸지 않냐? 뒤쪽에서 강태랑 일단 이해 못하지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얘 졸다가 뒤로 가라고. 그랬었나? 통계 끝나고 있어. 통계 끝나고 뭐 있었는데. 통계 좀 일찍 끝난 거 아니에요? 통계 빨리 끝냈지. 그러고 쭉 가는 거 아니네. 겨울방학 때 우리가 통계를 했네. 저기 겨울방학 때 화통 완강을 했잖아. 그랬어요. 왜냐면 얘들 1학년 때 시험 그거 1학기 때 시험 쳤어야 됐으니까. 맞네. 되어야 하는데, 자 일단은 모집단이 있는 상태에서 헷갈리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100개의 교육을 추출해가지고 조사된 평균값이 있대요. 자 당연히 여기 있는 10시간은 평균. 그치. 표본평균. 우리가 편의상 1번 집단, 2번 집단, 3번 집단이라 합시다. x바의 분포랑 표본 집단이에요. 자 여기 있는 10시간이라는 것은 1번의 평균, 2번의 평균, 3번의 평균. 그치 2번의 평균이죠. 그래서 x바가 현재 10이라는 거죠. 여기 데이터가 100개가 있는데 그걸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구한 평균값이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표준 편차도 몇 번의 표준 편차? 2번. 그치 2번의 표준 편차죠. 라지 S가 2인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 라지 S 제곱이 2에 제곱되는 거니까 자 1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분산이? 5분산이 2의 제곱이다. 이렇게까지 둔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Z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는 신뢰 구간 N은 자 X바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으니까 처음에 10 준비하고 빼고 더하는 게 결국에는 K 시그마 X바랑 K 시그마 X바다. 그쵸? 그럼 K는 지금 1.96인 게 보이니까 자, 이 자리에 들어갈 수치가 1.96 곱하기 시그마 X바인데 자 이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3번 집단의 분포 상태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약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로 하냐면 자 이렇게 가보자. X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라고 두면 얘가 지금 평균이랑 분산이 어떤 건지는 모르는 상태인 거. 근데 여기에서 내가 한번 100개를 뽑아봤더니 거기서 조사된 표본 평균이 10이고 그 다음에 X제곱이 2의 제곱인 거지. 그지? 그럼 이 2의 제곱을 보고 나서 시그마 제곱이 2의 제곱인 것까지 근사시켰다는 거.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100개를 그냥 뽑는다라고 하니까 요 2번 집단이랑 3번 집단 애들이 계속 헷갈려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쌤이. 100개씩 뽑는 자 모든 케이스인 거죠. 모든 케이스를 탐구했더니 X바가 또 다른 확률 변수가 되면서 어떤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인 거야. 그 분포 상태가 당연히 N의 P의 X바,
VX바가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이 자리에 얘가 하필 무슨 평균이랑 같고, 그치? 무평균이랑 같고, 얘는 루트 n분의 뭐가 되는? 시그마의 제곱이 되는 형태가 됐다는 거. 그래서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시그마 x 바라는 거죠. 그럼 이 수치가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현재 표본의 크기가 100인 상태고요. 시그마는 지금 인물로 나왔으니까 자 10분의 2에서 얘는 5분의 1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5분의 1 하면서 10-1.96 곱하기 자 5분의 1부터 10 플러스 1.96 곱하기 5분의 1 요거 계산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쌤 이거 직접 해요? 네 해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럼 이거 이대로 곱하면 좀 힘들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 자릿수 옮길 때 10을 쓰는 게 가장 유리하죠. 그럼 얘는 10분의 얼마라고 생각하면서 2라고 생각하면서 자 그럼 2배 하면 3.9인데 자릿수 옮기는 거니까 0.392가 될 거고 그래서 10에서 0.392 되면서 9.608부터 10.392가 된다.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좁은 범위의 추정에서 신뢰도 높게 나온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구조상의 이제 특징을 좀 익히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오는데 하나 더 봅시다. 이제 2번으로 또 무슨 평균 보여볼까? 학습 시간 말고 뭐 있을까? 나 맨날 키랑 학습 시간밖에 안 떠올라. 그게 제일 나한테 중요한가 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크게 비웃어, 너네? 예? 키 크크크. 아니야? 조사하고 싶은 자료 좀 얘기해봐, 얘들아. 뭐 조사하고 싶어? 취침 시간. 그래, 그렇지. 취침 시간으로 가보자. 가는 거 중요하죠. 양산시에 소속된 고등학생의 취침 시간은 표준 정규 공부를 따릅니다. 표준 정규 공부를 미쳤나봐. 정규 공부를 따릅니다. 여기서 1시간. 자, 여기에서 우리가 n명의 인이 추출하여 구한 평균이 예민적으로 했네. 스몰 x바일 때 신뢰도 95%에 대한 추정에서 저거 쓰라고? 아니야 저거 안 쓸 거야. 14점 평균서 15점 8일 때 8이다. 부럽죠. 그치, 너네 이걸 보고 부럽다고 생각하면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으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쓰다. 우리 시험이 잠자고 자는데 그걸 애기 신생아들이 이렇게 잘 써요. 신생아로 바꿀까 그러면? 아니요. 신생아라고 하니까 뭔가 막말을 못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고등학생으로 하고 또 욕을 먹어야지. 평균 아닌 놈들이 있겠지. 그리고 신뢰도 99%에 대한 추정 결과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가 있는데 x가 더하기 n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P의 절대값 Z가 1.96 이하의 확률이 0.95고 P의 절대값 Z가 2.68 이하의 확률이 0.9다. 이렇게. 자, 지합시다. 민서야 문제 수정돼서 표준 편차가 4야. 그치? 그래도 봐야 돼.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일단 요거 두 개 보니까 누구 기준으로? 15 15 기준으로 0.98 빠지고 나눠갑시다. 그죠? 그래서 스몰 x반은 당연히 얼마로? 15로 볼 수 있고, 그럼 어차피 똑같은 표본 평균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뭐라는 건 무슨 성이 이용하라는 거? 진성이 이게 뭐 x바가 될까? 2x바니까 그치? 30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표본 크기만 잘 정하면 되는 거고, 그럼 표본 크기는 저기는 0.98이 정하겠네요. 자, 0.98이 그러면 신의 상수 얼마예요? 1.96 곱하기 시그마 뭐가 될 거니까 x바가 될 거고, 그럼 시그마 x반이 현재 표본의 크기를 모르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그대로 얘는 4가 들어가겠네. 표준 편차가 4기 때문에. 자, 그치. 딱딱 예쁘게 나누어 떨어지면서 얘가 1이면 얘가 2가 되면서 루트 n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결국 루트 n은 8이 되는 거니까 표본의 크기는 몇 개가 된다? 64개가 된다. 그래서 64랑 45 더한 거라서 정답은 109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구조상을, 구조의 특징을 보는 문제도 당연히 나오고 출제될 거고. 자,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제 더 봅시다. 네. 구간의 길이에 대한 그 변인 조작은 마지막에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유의급 보자. 표본 평균이랑 우평균의 차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이 사실은 허용 오차라는 개념이었는데 이게 없어졌지만 문제는 남아있다 이런 느낌이었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로 가보자. 내가 또 적어야 되네. 또 뭐 조사할까? 이제는 양산시에서 양산시에 소속된 일단 적고, 소속된 고등학생 때까지 이제 보정하고, 게임 시간 게임 시간. 그렇죠. 게임 시간은 나오는 게 없네. 그치, 이제 나온 게 없지. 게임 시간은 정규 공포를 따른다. 자, 그때 4시간이죠. 3시간. 그렇게나 많이? 가서 평가. 너무 가서 평가 안 해. 진짜? 이 중에 자기 뭘 하겠어? 한 명의 학생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평균이 6시간 다른 평가지. 표준 편차가 2시간이었을 때 그때 우리한테 신뢰도 95%의 추정 결과에서 우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1 이하가 되기 위한 1 이하? 되기 위한 (0.1) 0.1 이하가 되기 위한 표본의 최소의 수는 반피의 절대값 Z가 1.96 이하의 확률이 0.95다. 이렇게. 자, 일단은 표현은 우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나왔으니까 이거 보자마자 어떤 식이? P가 아니라 일단 절대값 못 빼기 x바 마이너스 m의 표현이 우평균과 표본평균의 뭐다? 차이다. 근데 이게 얼마 이하가? 저거구나. 0.1 이하가 되게 하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주요한 내용은 이 문제는 추정하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추정을 안 하는 문제에서도 출제가 돼. 근데 그들을 푸는 방법이 완전히 어땠다? 달랐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했어야 되냐면 추정할 때는 여기 확률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렇지? 추정을 안 할 때는 그냥 막 여기서 시작한다.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추정을 안 하는 상에서 표현이 어떻게 될 거냐면 무평균과 그대로 적어줄게. 명확하게 눈에 들어야 되니까 표본 평균의 더 차가 0.1 이하 1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확률이 0.4 0.34 있어도 돼요. 6826 이하 1 확률 이런 식의 나와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추정을 안 할 때 문제 이렇게 나와요. 뭐뭐 이하 1 확률이 주어져. 그럼 이건 보자마자 식을 만들 수 있잖아. P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n 0.1 이하의 확률 얼마 이하다? 0.6826 이하다. 이런 식으로. 그치? 여기서 확률의 식을 바로 만들 수 있어. 추정을 안 할 때는. 근데 추정할 때는 그런 확률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되기 위한 표본에 그냥 최소일수를 물어봐요. 확률은 그럼 어디에서? 여기 신뢰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무엇할 때라는 표현에 추정할 때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됐어. 추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었기 때문에. 되었나요? 자, 그럼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지성으로는 그래서 내가 얘를 열심히 풀어가지고 추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더라고. 나도 모르겠는데 추정한다 했으니까 그냥 추정 구간을 이렇게 적어놔. 그럼 이 식에서도 사실 우리가 표본평균과 무평균의 차라는 표현은 이 역표준하는 중간 과정에서 드러나는 식이었잖아. 그러니까 결론을 적어놓고 얘를 거꾸로 다시 뒤집어서 올려. x바를 어떻게 하고 빼고 다시 뭘 취하고 절대값을 취하고 그것도 가능하긴 하지. 그렇게 가는 역순으로 가면 또 너무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여기 순방향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표현이 만들어지는지 보자. 자, 저기 있는 지금 z가 시그마 x바인데 x바 마이너스 m이 대상이니까 분자만 절대값 씌우면서 이게 어쨌든 간에 1.96 이하의 확률이 0.95라는 신뢰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절대값 x와 마이너스 m이 1.96 이하의 확률이 시그마 x바까지 자, 이렇게 곱해진 값이 1.96 이하의 확률이 지금 0.96이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이 표본의 최소 개수는 어떻게 찾을 건가? 우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0.1 이하가 된다는 표현에서 그럼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얘를 그냥 뭘 두고 0.1로 두고 푸는 거 감점당해요. 왜 감점당할까? 저기 0.1이 그치, 애초에 이게 0.1인 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부등식이 만들어져야 돼. 왜냐면 표본의 최소 개수니까. 이게 0.1이다 해버리면 부등식이 아니라 반등식이 만들어져, 당연히. 그냥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n의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n 값이 정해지는 거잖아. 그리고 그 n 값이 자연수가 아닐 거야, 심지어. 그러니까 틀린 거거든. 완전. 그치, 그치. 근데 그렇게 또 답을 이렇게, n 뭐 소수점 나오니까 그냥 그거보다 큰 거? 아니, 그냥 짠 거인데, 그냥 답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 부등식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는 거죠. 아까 저희 시작할 때 허용 오차라고 했어. 허용하는 최대치의 경계 범위가 있다는 얘기잖아. 수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x가 5 이하다라고 하면 x의 무슨 값이
100값이 뭐다? 5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럼 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현재 신뢰도 96% 뭔데 95%에 대한 추정에서 내가 허용하고 있는 오차, 즉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에 현재 최대값이 얼마다? 1.96 시그마 X가 이렇게 제시된 표현이야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허용 오차라는 말이 이해가 되면 이 지문이 이 부등식이 이해가 된다고. 이해했어? 그런데 그 최대값마저도 0.1을 넘어선다 못 넘어선다? 못 넘어선다는 의미라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부등식이 만들어져야 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얘는 그러면 이제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아까 여기 목표준 편차는 얼마로 쓸 수 있으니까? 2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기 표본평균을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냥 페이크야. 물론 여기에다가 뭐 6을 적어 넣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알겠죠? 그럼 이 값이 0.1 이하가 되는 거고 넘어가고 정리하게 되면 1.96 곱하기 2가 0.1 곱하기 루트 n 이하가 되고 그럼 10배 해야 되니까 10배 하면 19.6 곱하기 2가 다시 루트 n 이하가 되고 그럼 이거 우리 제곱해야 돼. 39.6. n 루트 n이 39. 이거 할 때 많거든. 이거 어떻게 제곱할 건데? n은 39.2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네. 당연히 뭐 빼기. 40 빼기 0.8 제곱하는 거. 1600에다가 48에 32에다가 2배 한다. 64배 플러스 0.64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래서 1620에 36.64. 진짜 비싸요. 당연해야지. 그럼 얘가 이제 이거 이상이 되는 거니까 현재 n의 최소값은 얼마나 된다? 1530. 이거는 간단한 계산의 축에 속해. 훨씬 복잡한 게 많아. 알아보겠어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이 표현이 나올 때는 추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되고 그 안에서 부등식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잘 정리를 해야 한다. 물론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차근차근 나중에 저기 뭐냐 자체 문제 풀고 나서 유형정리 풀다 보면 재미난 거 많이 나올 거야. 그때 같이 정리해줄게.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구간의 길이의 변화입니다. 자 사실 실내 구간을 우리가 표현해보고 구하라 그러면 이 표본평균 x반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죠? 그럼 그 구간 길이를 한번 내가 L이라고 표현하면 얘는 2k 시그마 x바였고 2k 시그마 x바면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 물론 이 모표준 편차는 내가 조사하는 모집단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추정을 할 때 추출을 할 때 내가 구하고 싶은 한 모집단에 대해서만 추정을 해. 모집단이 항중률이란 말은 여기는 시그마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자 어떤 모집단에서 자 n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추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여기서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이 k랑 뭐밖에 없지? n밖에 없다 그죠? k는 신뢰 상수였고 n은 표본의 크기니까 이들의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구간의 길이가 변화하게 될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적으면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 신뢰 상수랑 일단 신뢰도 매칭 좀 시켜볼까요? 표준 정규 문법에서 이거 적기가 애매하네. 뭐예요? 잘못 적었어.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실내도 95%라 그러면 실내 상수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듯이 1.96. 그 이유는 요 확률의 몇 배가? 2배가 실내도죠. 왜냐하면 절대값 Z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배씩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그럼 68%에 대해서는 실내 상수가 1.015 보이고, 그 다음에 96%에 대해서는 2.0개 이런 게 보인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일단 이 관계를 좀 볼 건데, 실내 상수가 2배가 되면 실내도는 2배가 됩니까? 2배가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실내 상수랑 구간의 길이는 정비례합니다. 하지만 실내도랑 구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인들은 고정된다라고 가정하고 실내도가 2배 되면 실내 구간 길이는 2배 된다.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렇지. 이거 먼저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실내 상수가 그러면 2배가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배 된다. 이거는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그렇지.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되면 구간 길이는 몇 배 된다고 해요, 자미야? 네, 반. 2분의 1배 된다고 하는 게 참이죠. 그렇지. n 대신에 4n이 들어가면 2분의 1이 튀어나올 거니까. 자, 그럼 변이를 두 가지로 가볼까? 자, 실내도는 높이고, 실내가 아니라 표본의 크기도 커지면 실내 구간 길이는 길어진다. 참거지? 실내도 높이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거짓인 이유는? 앞에 거는 커지는데 뒤에 거는 작아져요. 그 결론은 뭐야? 모른다. 그치, 알 수 없다가 되는 거겠죠. 그치, 변이 두 가지니까 맞아. 실내 상수가 커지면 실내도가 커지면 실내 상수는 커지지만 여기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서 전체 분수값은 작아질 거라서 자, 누가 얼마나 커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실내 구간이 길어지는지 작아지는지 몰라. 근데 특정 배수가 주어지면 관찰이 가능하겠지. 그러면 실내 상수는 2배가 됐어요. 표본의 크기는 4배를 했어요.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같다, 유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 나가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추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집단의 자료를 잘 구분하시고, 그치? 그 추정의 결과에 대칭성 있는 구간의 형태를 잘 관찰하시고, 자, 이렇게 허용 오차에 대한 개념 머릿속에 조금 한번 정립하시고, 고생했습니다. 성식 뭐예요?